3주차 세 번째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역시 화면 공유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두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평균, 산술평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가중평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세 번째 문제에서 어떤 상점에 1년째, 2년째, 3년째 이익이 각각 5천만 원, 1억, 8억. 이 상점의 이익의 연평균 성장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내는 방법이 사실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자세히 보면 세로 공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성장률이 5천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1억이고요. 세 번째는 8억이에요. 우리 단위 통일하기 위해서 0.5, 1, 8 이렇게 생각한다고 볼게요. 이런 경우는 보면 데이터가 자세히 보면 고배 비율로 데이터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배 비율로 지금 나오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우리 TV 많이 보면 뭐 연평균 성장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사화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술평균, 가중평균 쓰지 않고 고배 비율로 쓰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균 데이터를 우리가 대표하는 값들 중에 평균이라는 값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 평균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말고 예를 들면 우리 가장 쉬운 2의 제로, 2의 원, 2의 제곱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누가 봐도 데이터의 중심 위치가 2잖아요. 2. 그럼 이게 평균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평균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산술평균을 갖고 사용하면 2의 제로는 1이고 2의 원은 2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이게 7이죠. 그래서 3분의 7을 해서 2랑 다른 값이 나오죠. 이게 평균값이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배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하평균을 사용하는데 이런 기하평균은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이 데이터를 모두 곱해서 데이터의 수만큼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2가 나와야 되면 1 곱하기 2 곱하기 4에 데이터가 3개니까 3분의 1. 요게 데이터 뭐예요? 기하평균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8의 3분의 1이니까 그냥 계산기 쓰면 돼요. 8의 3은 2의 3의 3분의 1이니까 2. 그러니까 여기 2가 되는 거죠. 한 개만 더 살펴볼게요. 조금만 더 보면 그러면 2의 제로, 2의 원, 2의 투, 2의 쓰리, 2의 포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5개예요. 그쵸? 누가 봐도 데이터의 중심 위치는 요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데이터의 중심 위치니까 평균을 하면 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으로 사용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6이 돼요. 그쵸?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2 플러스 4 플러스 요게 31에 31. 그럼 데이터가 5개니까 5분의 31 해서 6에 가까운 6점 얼마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 실제적으로 이게 중심 위치가 지금 4, 2의 제곱, 4하고 지금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의 제로 곱하기 데이터 수를 다 곱하는 거예요. 2의 곱하기 2의 3 곱하기 2의 4. 지금 데이터가 5개니까 5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것만 한번 해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024가 나와요. 요거의 5분의 1승, 5분의 1승이 되죠. 우리 1024 많이 보던 숫자에 그쵸? 2의 10승에 5분의 1이니까 2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본 문제도 연평균 성장률을 물었으니까 연평균 이득을 물었으니까 5, 그 다음 1억, 8억이니까 2의 3승 고배 비율로 증가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평균은 얼마인가 하면은 0.5 곱하기 1 곱하기 2의 3의 3분의 1승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요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곱의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평균을 쓰긴 하지만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하 평균을 사용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 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풀었고요.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게 조합 평균 나와요. 요거 360km 거리를 갈 때는 시속 140km, 올 때는 120km로 왕복했을 때 평균 시속은 우리 이거 많이 보던 문제죠.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요 문제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속도, 거리, 시간 나올 때는 우리가 조합 평균을 써요. 그래서 평균 시속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갈 때 140, 올 때 120이라고 140 플러스 120 나누기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속도 개념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평균의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조합 평균을 쓰는데요. 갈 때 360km에 그쵸? 올 때 거리도 당연히 360km죠. 근데 갈 때는 시속 140km로 갔어요. 그쵸? 시속이니까 140km를 1시간에 간 거고요. 올 때는 뭐냐면 시속 160km를 갔죠. 이것도 1시간에 온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에 우리 조합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는 우리가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쵸? 뭐냐면 시간은 뭐예요? 속도분의 거리다. 요거 알면 이제 요식 하나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가 되고요. 그쵸?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요거 넘어갔는데 잠깐만요.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 그래서 요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돼요. 그쵸? 그래서 평균 시속 속도를 물었으니까 뭐예요? 이제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갈 때 360km, 올 때 360km에 그쵸? 그래서 전체 거리는 720km가 되고요. 그 다음 갈 때는 어떤 거리로 왔어요? 갈 때는 360km를 뭐예요? 시속 140에 간 거고요. 그쵸? 140. 그리고 그 다음 올 때는 360km를 시속 160에 온 거예요. 그쵸? 160. 그래서 요거 0 빠졌네요. 요거 계산하면 조합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갈 때 올 때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게 다 약분이 돼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보통 정리가 되냐면 이게 1 요렇게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니까 보통은 이렇게 계산이 많이 돼요. 140분의 1 플러스 160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이 많이 정리가 되는데 기본 개념은 요거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어렵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요거는 요 공식 요거를 생각하면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요게 갈 때 올 때 거리가 되는 거고요. 요게 우리가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갈 때 시간은 어떻게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140분의 360, 올 때는 뭐예요? 160분의 360.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조합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솔직히 조금 초등학교 때 한 거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조합 평균 한번 했고요. 마지막은 이게 절사 평균이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 피겨 스케이팅 이런 거 할 때 최저점과 최고점을 빼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의 공평성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A 선수의 기술 점수로 심사위원이 9.4, 9.1, 9.4, 7.2, 9.1을 줬다면 여기서 최고 점수 9.4와 최저 점수 9.1을 뺀 평균을 구하는 게 우리가 절사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우리가 점수 내는 이런 경우에 공평성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고 평균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균의 종류를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봤는데요. 네 가지로 크게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평균,
우리가 단순하게 내는 산술 평균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단순 산술 평균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중 산술 평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곱의 비율로 증가하는 기하 평균이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 속도 낼 때 하는 조합 평균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사 평균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우리가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게 평균인데 평균도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1번 문제 단순산술 평균 문제로 풀었고요. 2번 가중산술 문제로 풀었고요. 3번은 지금 2배에서 금년은 8배로 증가했네요. 그러면 연평균 몇 배로 증가한 것인가? 이거는 곱의 비율로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에서 지금 8로 증가했죠. 그럼 2의 8은 사실은 2의 3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데이터의 중심 위치는 이게 2의 1승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연평균 4배 증가했다고 보면 돼요. 이건 사실 문제 풀어보면 돼요. 이거는 기하평균이니까 2의 1 곱하기 2의 3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8, 2, 16, 16이니까 16은 2의 4승이죠. 데이터가 2개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2의 제곱이니까 이제 4가 되는 거죠. 여기 2의 제곱 4. 이렇게 보면 되고요. 2번 문제랑 3번 문제 모두 기하평균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하평균에 대한 문제 풀면 돼요. 요거는 방금 풀어본 거고요.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경우 연평균은 몇 프로 성장했나라고 우리가 질문이 있으면 전부 기하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제가 식만 한번 써보면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러면 뒤에 퍼센테이지 단위 빼고 곱할게요. 107 곱하기 132 곱하기 120 곱하기 116 곱하기 130 곱하기 126 곱하기 116 곱하기 122에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8개니까 8분의 1승 요게 해서 답이 나오면 끝에 퍼센테이지 연평균 요 정도로 증가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 돼요. 계산기에 다 나오니까 요거 계산하는 법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의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속도에 대한 거니까 조합평균에 관한 거고요. 방금 이 문제는 풀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절사평균, 예를 들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우리 요거 비교하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한번 해보면 산술평균이니까 3 플러스 5는 8는 는이에요. 그쵸? 그래서 평균은 2개밖에 없으니까 4가 되네요. 그쵸? 4가 되고 그리고 이 경우에 기하평균은 3 곱하기 5에 2개니까 2분의 1승이네. 그쵸? 그러면 루트 15가 되겠어요. 그쵸?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잠깐만요. 내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루트 15는 사실은 계산기를 안 두드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쵸? 3.87 나온대요. 3.87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 조합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 내가 조합평균 얘기했죠. 2에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하면 3.75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따지면 산술평균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기하평균이고 그 다음 조합평균. 요 순서대로 우리가 평균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중심 위치된 평균을 정말로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이게 평균이 전부 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평균이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아주 간단한 유튜브 영상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 짤막한 유튜브 보고 우리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세로 공유를 하고요. 소리 공유를 하고 제가 잠깐 틀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다시 세로 공유, 소리 공유. 여기 있네요. 공유. 한번 잠깐만 보세요. 재밌어요.
깊이가 얼마나 되나? 강의 깊이는 평균 140cm입니다. 병사들의 평균 키는 얼마나 되나? 병사들의 키는 평균 160cm입니다. 그럼 강을 건너는데 문제 없겠군. 모두 강을 건너라! 사람 살려! 장군님, 평균 깊이보다 더 깊은 곳이 많습니다. 아뿔싸,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군. 강의 깊이는 평균 140cm입니다. 병사들의 키는 평균 160cm입니다. 생후 5개월에 어머, 할아버지 미안해. 손에 광고가 맡겨진 준호. 나오는데 이거 이혼한 엄마 잠깐만요. 아빠는 광고 얼마간 생활비를 걸어주고. 미안해요. 끝났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하나만 더 보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것도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 정도 보면 어느 정도 공유 중지하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두 가지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균을 사용하지 못하는 James 어떤 거에 Bond, 얘기했는데요. License to 잠깐만요. Kill. 지금 안 끄고 나와가지고. History of violence. 미안해요. 이상한 게 공유가 됐는데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을 쓰면 안 되는 어떤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거 봤죠? 장군이 어떤 평균값 가지고 만약에 그런 진군을 시켰다면 아주 키가 작거나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파도가 치는데 방파제의 높이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때 방파제의 높이는 우리가 파도가 치는 거의 높이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파도가 쳤을 때 최대값보다 높게 방파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최대값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봤는데 또 이것도 소득의 불균형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평균을 재면 소득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봉 수준을 우리가 평균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낸 거랑 위에 있는 5사람, 상위 5사람을 빼고 낸 거랑은 차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 평균이 48분이에요. 중앙값 대표되는 값이 48분인데 사실 이 경우에 48분이 우리가 뭐예요? 이 자료를 대표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중앙값, 자료를 크기 순서를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인가를 살펴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또는 가장 많이 자료가 있는 채빈값,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건데요. 채빈값을 살펴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어요. 이 경우에 그쵸? 한번 조금 더 크게 해서 보면요. A 회사랑 B 회사가 있는데요. A 회사랑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의 평균은 455만 원이고요. B 회사의 평균은 350만 원이에요. 월급이. 근데 A 회사의 자료를 한번 봤더니 직원 1이 2천만 원을 받고요. 직원 2와 직원 11이 300만 원을 받아요.
과연 이런 경우에 평균을 내는 게 합리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회사인 같은 경우는 1번부터 3번까지 390만 원, 350만 원, 310만 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뭐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채빈값이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자료가 뭐 이상치가 있는 경우, 극단적으로 큰 값이 많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이 아닌 다른 평균을 써야 된다. 다른 대표하는 값, 중앙값이라든가 채빈값이라든가 또는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라든가 최소값을 써서 우리가 자료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2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에서 하는 말이 자료의 분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작정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평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평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중앙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중앙값은 사실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316동 A라인과 316동 B라인의 어떤 우리가 월급을 한번 재봤는데 A라인은 250만 원, 300만 원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B라인은 250만 원부터 2,500만 원짜리가 하나 떡하니 있죠. 이런 경우에 B라인의 평균을 재봤더니 575만 원이 나왔고요. A라인은 306라인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B라인에 우리가 평균 소득을 월 575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316동 B라인의 월 평균 소득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사실은 노후에 그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럼 질문의 1의 답이 노라면 어떤 방법으로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값이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세워보고요. 크기 순서대로 세운 다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료가 어떻게 중앙에 있는가 중앙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으로 제시를 해요. 자료가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중앙값을 하는 방법이 다른데 어쨌든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더 중앙값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어떤 통계치로 대표값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A 아파트의 한 동에 역시 평균을 수입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쵸? 그래서 쭉 봤더니요. 이렇게 큰 이상치들이 나오고 이건 또 너무 작은 값들이 나왔다라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아주 요것도 빼고요. 아주 높은 값도 빼고 나머지 값을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절사 평균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 비율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할 거고요. 오늘은 이 평균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의미, 자료의 중심위치인데 이 중심위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평균에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고 모두 평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3주차 세 번째 수업을 마치고요. 4주차로 돌아올게요.